네, 2025년 1월 을사년이 밝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 예술가 피리깨비와 함께하는 시간 오랜만입니다. 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이제 피리깨비와 함께한 지 1년 지났죠? 거의 1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제 뭐 새해가 밝았고 또 그 초창기에 저희 라디오가 이제 그 음악치료사 삼총사 줄여서 이제 음치 삼총사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수성 선생님과 그리고 저와 그리고 또 한 분 더 그때는 이제 한 분 더 있었죠. 아니 원래는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함께 하지는 못했었어요. 워낙 그분이 또 바쁘신 분이라. 그래서 이제 1년 차 되는 이번 을사년 2025년 1월을 맞아서 그분을 모셨습니다. 현재 음악치료사로 활동을 하시고 또 저와 함께 또 여러 음악 밴드로도 활동을 하시고 또 학교에서 강단에서 또 강의도 하고 계시는 베이시스트이자 음악치료사이자 또 교수님이신 이재훈 씨를 함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음치 삼총사 중에 한 명인 드디어 등장한 이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1년 만에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유 반가워요. 네. 이렇게 맨날 얼굴은 자주 보잖아. 그쵸. 얼굴은 자주 보는데 네, 정말 이 녹음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서 제가 또 카메라와 이 라디오 마이크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네, 참 이렇게 어렵게 발걸음을 옮겨봤습니다. 카메라가 지금 앞에 있긴 해요. 근데 지금 꺼놨잖아. 근데 마이크는 있어요. 마이크는 우리가 녹음할 때 쓰지 않나 항상? 그쵸. 네. 근데 저는 사실 라이브로? 연주를 하다 보니까 네, 목소리를 녹음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죠. 지금 굉장히 딱딱하십니다. 네. 옆구리 좀 간지럽게 들고. 뭐 아니, 강의할 때 영상 녹화할 때 제 목소리를 넣은 적은 있었는데 그거랑 지금 톤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거랑 톤이 완전 똑같을 거예요. 자, 우리 이재훈 씨 지금 얼굴로 봐서는 굉장히 동안이세요. 저보다 몇 살 형이시죠? 제가 알기로 지금 피리깨비님이 네, 제가 3살인가 4살인가 어릴 거야 아마. 3살, 4살까지는 아니고요. 아니고 한 2살? 네, 한 2살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제가 네, 사석에서 형님인데 84년생입니다. 2살이구나. 2살 차이구나. 아이고 형님. 네. 자, 이렇게 원년 멤버라고 해야 되나? 그쵸, 원년 멤버죠. 네? 참석도 안 했던 원년 멤버 이재훈 씨 오늘 제가 이제 거의 뭐 끌고 왔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그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아까 피리깨비님께서 설명해 주신 음악 치료사로서의 일이 가장 먼저고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일. 네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난다 싶을 때 이제 옆에 계시는 동료 뮤지션 분들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불러주셔서 베이스 연주자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스도 치시고 제가 알기로 기타도 그렇게 잘 치시는데. 네, 통기타는 제가 원래부터 연주하는 것을 좋아했어가지고 혼자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현재 연주 활동은 이제 그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런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이제 대구과학대학교에 네, 그리고 중학생들도 만나고 있어요. 가창중학교라는 곳에 나가고 있는데 거기는 뮤지컬 특성화 학교인데요. 네, 거기에 뮤지컬 특성화 학교라는 그 색을 살리기 위해서 학교에서 1인 1악기라는 교과목을 이제 넣어주셨어요. 요즘에 그런 학교들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통기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통기타 아이들이 좀 잘 하나요? 손이 작은데. 요즘에는 통기타를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이 연습을 시작해가지고 중학교에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 있습니다. 매년 아이들의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요. 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그 향피리, 태평소, 뭐 네. 휘슬, 뭐 이런 좀 관악기들 위주로 많이 가르치고 뭐 연주하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특히 이 리드, 그러니까 이제 그 리드라고 해요. 네. 앞에 꽂아가지고 그냥 그 훅 불면 나는 그 리코더라든지 뭐 오카리나 같은 악기가 아니라 네. 나무 조각이 떠오는 악기를 이제 연주를 하잖아요. 네네. 이거가 사실 제일 힘든 게 리드 깎는 거거든요. 네. 연주 연습 시간보다 깎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려요, 사실상. 그렇군요. 이런 리드 붙은 악기들, 연주자들은. 그래서 이거 관리법도 익혀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거를 기초적으로 알려줘야 연주가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기초를 알고 뭐 선생님이 깎아서 주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본인이 깎을 수 있어야죠. 기초적인 그 관리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부터 알려주고, 그리고 아이들 손가락에 맞게 어느 정도 구멍 잡는 방법과 호흡법과 여러 가지 가르칠 게 많아요, 사실상. 근데 기타 같은 경우는 기초를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네. 그러니까 저는 기타 연주자가 아니니까 쉽게 보자면 굉장히 쉽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많이 봐왔단 말이죠. 네. 이게 어느 정도 코드를 잡고 친다, 그 어느 정도 곡을 소화한다라는 개념에서 네. 재훈 씨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면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까, 그거를 말씀해 줄 수 있을까? 지금 그게 궁금하더라고. 기간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한 타임, 두 타임 한다 생각했을 때. 통기타라는 악기는 아유, 목이 난리 났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통기타라는 악기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얘들아, 선생님 통기타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들한테도 그 톤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네. 강의할 때, 수업할 때 제 목소리 톤이 이렇습니다. 제 아니, 사석에서 얘기하는 목소리랑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네. 아니, 목소리가 아니라 톤 자체가 네. 너무 저기 국어책 느낌이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네, 진짜로 얘들아, 이렇게 해요. 네. 아, 얘들아, 이렇게는 안 하죠. 야, 막 이렇게 하긴. 그러니까 그렇게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조금 꾸몄습니다. 네. 네, 통기타는 왜 어렵냐 하면은 한 손으로는 줄을 눌러야 되고 네. 한 손으로는 피크를 잡고 현을 튕겨야 되지 않습니까? 아, 피크 위주로 가르치나요? 그렇죠. 핑거링은 처음에 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 손가락이 너무 많아서 그렇겠다. 핑거링을 처음부터 하기에는 어렵고, 처음에 그래서 왼손으로 현을 누르는 요령부터 익혀야 돼요. 네, 근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현악기 하는 사람들이 연습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크로매틱 연습이라는 게 있는데 반음계 연습이거든요. 네, 그렇죠. 통기타를 보면은 쇠 조각이 그 지판 위에 칸들을 나누어 주고 있잖아요. 그게 프렛이라고 이제 프렛인데, 네, 그 프렛을 한 프렛에 손가락 하나씩 넣으면서, 그러면 손가락이 4개가 되겠죠. 엄지 손가락은 뒤에서 받쳐야 되니까 그 4개의 반음들을 조금씩 상행하면서 현을 바꿔가면서 연습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1대1 개인 레슨 할 때는 연습하면 좋은데 단체 수업할 때는 그게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연습은 건너뛰고 우리가 가장 쉽게 잡을 수 있는 코드가 3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코드 A와 코드 D와 코드 E입니다. 나 기타 꺼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뒤에서 부시럭부시럭 거리더라고요. 네, 그 3개의 코드가 처음에 접하는, 악기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쉬운 코드라고 다른 강사님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꺼내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조율되어 있나요? 조율은 뭐 대충 되어 있는 네, 것 같은데.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볼게요. 네, 피리깨비님 조율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냥 귀튜닝 해가지고 살짝만 들려줘.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거 켜지려나? 안 들어왔어요. 네. 튜닝기가 죽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타를
그 이전에 그 출연하셨던 장민석 씨, 오카리나 보셨던 오카리나 장민석 씨한테 기증받은 기타입니다. 나름 기타 좋아요. 나름 네. 괜찮더라고. 네네. 기증받은 건데 이제 여러모로 제가 그때는 진짜 생 통기타였는데 지금은 뭔가 좀 많이 추가해놔가지고 많이 꾸며놨어요. 사운드홀도 붙여놓고. 네, 여러분 피리깨비님 보신 적은 없으시겠지만 굉장히 꾸미는 걸 좋아하시고 자신만의 색이 뚜렷하신 분입니다.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징글징글하다고 하더라고. 악기에 무슨 짓을 그렇게. 원래 여러분 아티스트는 자기의 색이 강해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피리깨비님은 정말 엄청난 아티스트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참 아유 손발이 오글오글하죠. 우리 평소에 이런 말 안 하는데. 지금 옆에서 막 기타 튜닝하고 계신데 굳이 안 해도 된다니까. 아닙니다. 이게- 제가 귀가 좀 좋아가지고 이게 줄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숙명인가? 네, 조율을 안 하면 뭔가 불편합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재훈 씨 지금 눈에 불 켰어. 제가 오늘 여기 피리깨비님 여기 작업실에 올 수 있게 된 것도 제가 이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시간이 맞아서 아 그럼 오늘 하면 되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네, 자, 조율은 끝났고요. 네. 저는 항상 피크를 가지고 다닙니다. 짜잔. 여기도 있다니까. 아 거기 있네. 다 붙여놔. 네. 자, A 코드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네. A 코드는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이 E 코드입니다. 익숙한 코드시죠? 그 다음이 D 코드입니다. 이 세 가지의 코드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노래를 들려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노래일까요? 보통 이제 그 코드 3개로 엔간한 곡들은 이제 뭐 연주가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옛날에. 네, 맞아요. 근데 그것도 들어봤어요. 락은 네, 코드 3개로 3,000명이 듣고 네. 재즈는 3,000개의 코드로 3명이 듣는다. 오, 누가 하신 말씀인가요?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들은 지는 꽤 됐어요. 네, 굉장히 공감이 가는 네, 말씀입니다. 네, 네, 3만 명이라 그랬나 뭐래. 아니, 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락이 가진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중성과 공감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러분 3,000개의 코드로 사실 음악을 하면 조금 복잡하긴 해요. 네, 그래서 아마 듣는 사람이 대중성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질 것 같다. 근데 이런 우리는 이제 말씀이신 그걸 것 가지고 같아요. 공부를 하니까. 그쵸. 네, 뭐 다양하게 편곡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네, 코드 자. 3개를 가지고 굉장히 익숙한 곡이 있습니다. 뭘까? 제가 어제도 이 코드 3개를 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랑 수업을 했었는데요. 이 노래는 여러분들 듣자마자 어떤 노래인지 아실 겁니다.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네. 화창한 봄날에 코끼리 아저씨가 사랑이 타고서 태평양 건너갈 적에 코드가 틀렸네요. 하시고. 네, 이런 노래입니다. 네, 익숙하시죠? 네네. 이렇게 아이들 자 무슨 코드 썼다고? A 코드와 네. E, D 코드를 썼습니다. 그 기타와 베이스라는 악기를 이제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 기타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기타 하면은 그냥 딱 떠오르는 네, 땅콩 모양의 바디에 네, 그리고 줄 6개 네,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근데 베이스라는 악기 뭐 베이스 그러면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중저음, 저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줄이 4개잖아요. 그쵸. 기본적으로는 그쵸. 5현 베이스, 6현 베이스도 있기는 한데 잘 안 쓰는 뭐 요즘 5현은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 5현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근데 좀
정통성을 네. 강조하시는 베이시스트들은 4현 베이스가 아니면 베이스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전 그거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네. 물론 따라가야 되고 4현 베이스의 매력에 너무 빠진 나머지 4현이 아니면은 다른 것들은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어 하시는, 그렇게 또 색깔이 강하신 분들도 계시다 있는 거죠. 네. 저는 이제 그래도 기타는 어느 정도 코드를 잡게 했던데, 와, 베이스는 밧줄 잡는 것 같더라고. 좀 굵죠. 네, 많이 줄이. 굵어요. 네, 야, 네. 많이 굵어요. 그죠. 네, 줄이 굵어서 장점인 부분도 있고 단점인 부분도 있어요. 네, 베이스 기타 같은 경우는 손가락을 하나만 활용을 하거든요. 단음 연주가 위주이기 때문에 제가 들려드려 볼게요. 아까 전에 통기타 같은 경우는 A 코드, E 코드, D 코드 모두 제가 세 개의 손가락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베이스 기타 같은 경우는 A 코드, E 코드, D 코드를 할 때 미안해요. 지금 여기는 기타밖에 없어요. 베이스. 네, 지금 통기타로 베이스를 표현해 볼 겁니다. 네. A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게 A입니다. 기준이 되는 음만 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A 코드의 가장 낮은 라를 연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E는, D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음씩 단음 연주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베이스라는 악기가 네. 말 그대로 베이스, 그러니까 저음을 나타내는 악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음역대와 화음역대는 뭐 통기타라든지 뭐 일렉 기타라든지 뭐 신디사이저 피아노들 뭐 이런 악기들, 네. 뭐 그리고 또 다른 솔로 파트 악기들, 저 같은 악기들, 그런 것들이 이제 담당을 하고. 네. 그래서 가장 아래에서 우리 다른 악기들을 받쳐주는 악기의 파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악기가 빠지게 되니까 한 번씩 이제 그 악기가 없을 때 연습을 해본 적이 있는데, 와, 많이 비더라고. 엄청 비더라고. 제가 죄송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 중학교에 가서 공연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밴드의 구성 악기가 드럼, 베이스, 건반, 일렉 기타, 보컬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보통 실용 밴드. 네, 그렇죠. 드럼이 길로 표현을 했을 때, 네, 길로 표현을 했을 때, 네, 드럼은 자갈이 깔려진 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 처음 듣는 표현이다. 네, 자갈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비포장 도로죠. 네네네. 그렇죠. 드럼이 비포장 도로를 만들어주면 베이스 기타는 아스팔트라고 표현을 했어요. 베이스 기타가 그 얘기구나. 네, 도로를 깔아주는 거예요. 차가 잘 굴러갈 수 있게 포장 도로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 위에서 이제 차들이 왔다 갔다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어떻게 속도도 내고 느리게 갈 수도 있고 편안하게 다닐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형태로 제가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 많이 된다. 보컬이 노래 부르기도 편하고 일렉 기타가 기타 연주하기도 편하고 자기들이 박자가 조금 틀어지더라도 드럼과 베이스 기타가 박자를 아주 잘 잡아주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베이스 기타가 빠져버리면 비포장 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둘투둘하게. 네, 그러니까 조금 뭔가가 불편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거를 느끼시는 분들이 음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 아니라면 이거를 확실하게 느끼기는 조금 어려워요. 베이스 기타의 존재감이 워낙 저음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듣는 것은 저음보다는 그래도 조금 고음이고 멜로디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 멜로디보다는 또 솔로 연주, 뭔가 튀는 연주를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이스 기타 있었어? 베이스 기타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 그 큰 뉴스거리, 이슈거리 하나 있었지 않나요? 베이스 버스킹? 그 앰프 있었죠. 앰프 없이. 네, 베이스 기타 앰프 없이 일렉
일렉트릭 베이스 기타 100명과 통기타 1명이었나요? 대결하는 거. 네네. 네, 정말 야, 그거 재밌었습니다. 봤는데. 네. 그러니까 베이스라는 악기가 사실상 이제 그 존재감이 없는 악기가 아니란 말이죠. 존재감이 오히려 뿜뿜하는 악기인데 네. 그거는 앰프가 있을 때 한정. 그쵸. 근데 그것도 일렉 베이스까지. 네. 그 통 베이스, 그러니까 어쿠스틱 베이스는 그래도 괜찮아. 차라리 그나마 소리가 날 텐데 그쵸. 일렉 베이스를 앰프 없이 100명이서 보였나? 근데 아마 저거는 조금 네, 그 전문 용어로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재미삼아 한 네, 건데. 재미삼아 한 거고. 그러니까 네. 솔직히 이제 뭐 우리가 음악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뭐 장난을 치는 거잖아요. 사실. 그쵸. 우리가 쓰는 장비 가지고 장난 한번 네. 쳐보자. 재밌게. 네네. 상상만 하던 거자 한번 해보자. 네. 근데 그냥 베이스만 하니까 좀 재미없을 것 같아. 그러면은 통기타와 그쵸. 이제 뭔가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흥미를 끄는 거죠. 근데 100대 1로 접죠. 네네네. 베이스 100명인데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베이스 100명인데 베이스 100명이 이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통기타 한 대한테 되지 않는다는. 네, 그쵸. 통기타 뭐 G코드 한 번만 쳐봐요. G코드 쳐볼까요? G코드 한번 이 소리 하나와 베이스 100대가 겨뤘단 말이죠. 베이스는 이런 소리가 납니다. 네, 베이스는 그러니까 일렉트릭 베이스는 그냥 치면 이런 소리가 나요. 네, 이것과 이거 어떻게 대결이 되겠습니까? 그니까. 그래도 네. 참 재밌는 대결이었어. 아, 그래요. 그거 가지고 참 베이스를 접어야 되나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거의 재미를 느끼고 더 이제 그쵸. 다시금 그러니까 귀여워 보인다. 약간. 아, 너무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사람들 전부 다 막 그 악을 쓰면서 연주하는 그 네. 모습이 너무 귀여워 보이지 않았어요? 맞아요, 너무 맞아요. 귀엽더라고. 네. 저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 좋고, 네. 네. 보통 저런 식의 플래시 몹이라 그러나요? 그거에 가깝다고. 네. 그러니까. 그거에 가까운 어떠한 형태의 예술을 진짜 악기를 가지고 저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맞아요. 네. 그 연주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컨텐츠를 또 개발해 낸다는 거.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또 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음악의 생활화. 그쵸. 그리고 지금 음악가들의 우리 동네 예술가. 네. 음악가, 뭐 예술가들이 너무 그 우리와는 또 다른 세상에 사는 뭐 생각하는 차원이 좀 다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네. 진짜 하고 있는 일이 이런 악기들인 것이고 그렇죠. 우리 동네 행인 1, 2 일뿐인 그런 사람들이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달라.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베이스란 악기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마이너한 악기일 수도 있잖아요. 보통 이제 기타를 해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베이스라는 걸 이제 또 눈에 들이게 되고 맞아요. 그런 게 있는데 네. 재훈 쌤은 어떻게 베이스라는 악기를 시작했어요? 그게 궁금하네. 사실 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저의 의지로 베이스를 시작했던 건 아닙니다. 뭐 그럼 기타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니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오빠. 네, 교회 오빠입니다. 나도 교회 오빠네. 네, 교회에서는 그 신앙심을 키우기 위해서 밴드부. 수련회라는 곳을 가거든요. 그 수련회를 가면 이제 어쨌든 다양한 거기에 그 수련회를 하는 장소에서 수련회를 개최한 분들이 신앙심을 키워주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하죠.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밴드를 활용합니다. 이제 보통 찬양팀이라고 하는데 그 찬양팀이 연주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진짜 그 감동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누군가는 드럼을 치고 누군가는 베이스, 기타로 반주를 하는데 목소리로 찬양할 때 나오는, 물론 그때 그 찬양팀이 너무 잘 했겠죠. 근데 잘 했다라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련회를 같이 갔던 저 동갑내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제가
또 가족사를 밝히자면 제가 쌍둥이거든요. 네네. 네, 제 쌍둥이 동생이 그때 같이 갔었고 그때 친구 2명이랑 저까지 해서 총 4명이 있었는데 네. 그 4명이 야 우리도 밴드 하자 해가지고 그 교회 누나한테 누나 우리 밴드 좀 관심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누나가 대구에서 CCM 밴드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 음악을 하는 밴드를 CCM 밴드라 그러거든요. 그 CCM 밴드를 하고 계신 어떤 전도사님이 있다. 그래 그분들한테 한번 가봐라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가기 전에 악기 정하자. 한 거죠. 돌이킬 수 없는 정말 고통이로. 잊을 수 없는 게 제 동생은 저랑 성향이 완전 반대입니다. 저는 뭐 음식 같은 걸 먹거나 남들과 어떤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항상 남는 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자기가 먼저 해요, 항상. 그래서 그 친구는 그럼 난 드럼. 담비 거야. 제 쌍둥이 동생은 드럼을 먼저 선택을 했어요. 네. 그리고 같이 갔던 친구 중에 한 명은 목소리가 정말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노래 부르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 친구는 보컬을 하게 되었고 한 친구는 이미 통기타를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걔 보고 다른 악기를 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럼 뭐 그래 내가 베이스 기타 한번 해볼게 해가지고 베이스 기타 연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거 주워 먹었고. 남은 거 주워 먹었죠. 네. 근데 연주를 하다 보니까 이 베이스 기타라는 악기가 제 성향에 엄청 잘 맞았던 거죠. 베이스가 근데 진짜 멋있어요, 나는.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베이스 기타 그냥 둥둥둥둥 거리기만 하는데 이게 그 소리 자체가 멋있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은 진짜 음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근데 베이스 기타는 특히나 여러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주법이 있어요. 슬랩 주법이라고 하는데 엄지로 막 튕기는 거. 현을 때리고 현을 뜯고 해가지고 소리를 내는 게 있습니다. 기타로 약간 보여줄 수 있는 어차피 주법은 비슷하니까. 가장 많이 알려졌던 연주가 이겁니다. 죄송해요. 우 어쩌다 마주친 네, 그거구나. 네, 그렇죠. 어쩌다 마주친에서 나온 이 연주가 슬랩 연주입니다. 네, 이태윤 씨가 연주한 건데, 이태윤 씨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세션맨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저는 이제 그 김경호 씨 밴드 초창기, 중초창기에 있었던 한철재 씨. 그때 막 헤드뱅도 좀 그분이 독특하게 하셨어요. 네. 그 보통은 헤드뱅이라 그러면 이제 머리 기른 사람들이 막 앞뒤로 흔들거나 좌우로 흔들거나 그런데 그쵸. 그분은 원을 그리시더라고요. 그쵸. 한철재 씨는 원을 그리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헤드뱅이는 머리가 기신 분들은 꼭 돌려주셔야 됩니다. 피릿개비님이 머리가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실 거예요. 지금 여기 제가 앞에 앉아있지만 이제 다들 목소리만 이렇게 듣고 계시니까. 네. 연주 때는 글쎄요. 저는 이제 보통 선글라스 끼고 다닐 때가 많아서. 근데 안경 쓰고 다니면서 근데 또 땀이 줄줄 흐르니까 그건 또 고역이더라. 그렇죠. 운동 좀 하세요. 운동도 하고 있어요. 운동도 많이 하고. 근데 최근에 연주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히터를 얼마나 빵빵하게 틀었는지. 와, 연주 어디서요? 그 대구 생활문화센터. 아하. 땀이 비 오듯 흐르는 12월 달에. 연주하셨나요, 거기서? 네. 아하. 땀 삐질삐질이 아니야. 그냥 육수 쫙쫙 뽑았지. 오시는 분들을 위한 배려가 넘쳤나 봅니다. 제발 자기 혼자 춥고 덥다고 혼자 좀 에어컨 끄고 막 히터 혼자 켜고 그러지 말아주세요. 다른 사람 죽어요. 네,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는 23도를 넘기지 않는 걸로. 네. 꼭 그래. 그 에어컨도 그 에어컨도 켜놓고 있는데 꼭 제일 가까이 앉은 사람이 지 혼자 춥다고 끄더라. 나 그거 못 봐. 그쵸. 올리면 될 텐데. 그러니까 아니면 자기가 옷을 입든지 더우면은 옷을 벗든지. 그쵸. 아무튼 그런 사담이 많았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다들 그래요. 그 양냉방 칸이 왜 있겠어요? 지하철에서.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네. 추운 사람은 그쪽으로 옮겨가세요. 네. 네. 그러니까 연주할 때도 이런 일이 있어요. 옛날에 네. 그 이제 저랑 가장 닮은 가수분 계시잖아요. 얼굴 가장 닮은 신해철 씨. 아, 제가 엄청 존경하는 분입니다. 네. 그 형님이 이제 옛날에 마왕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연주 그 공연 막 하고 있는데 막 풀쩍풀쩍 뛰고 이제 막 신나게 막 불타오르고 있다가 해철 형이 갑자기 막 다들 밴드 조용히 하고 관객들 조용히 시키더니 아직 뭐 그때 정확한 멘트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런 네. 뉘앙스였어요. 아직 덜 추웠나? 아니면은 뭐 아직 불이 덜 붙었나? 히터 좀 켜주세요. 그러고 더 뛰었더라고. 맙소사. 야, 나는 그런지 못해. 사람 죽어요. 거기다가 이제 뭐 이제 해철 씨나 저 같은 경우 약간 캐릭터가 비슷하다 보니까 네. 옷 입는 스타일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공연복이. 네. 약간 저는 무슨 제주도 갔을 때는 저보고 무당 신방이라고 하더라고. 제주도 말로 무당이라고. 그러니까 뭐 국악을 하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음악 스타일이 그러다 보니까 좀 진짜 무슨 교주 비슷하게 되더라고. 그렇죠. 예, 교회 오빠인데.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막 별일이 많았어요. 막 더워가지고 땀 줄줄 흐르는데 보컬 할 때는 몰라도 관악기 특히 향필이 리드 악기 볼 때는 입에 땀 들어가면은 저희 연주 그렇죠. 못 하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얼마 전에 그때 공연할 때 막 땀이 줄줄 들어가니까 입에 연주하면서 땀 닦고 불다가 닦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12월인데.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저가 쓰는 악기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기타나 베이스 같은 줄악기 쓸 때 네. 뭐 그런 뭐 좀 연주 도중에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나요? 뭐 줄 터지는 거야 당연하지만. 줄이 터지는 일은 가끔 있어요. 근데 보통 베이스 기타 같은 경우는 줄이 잘 터지지는 않고요. 네. 일렉 기타 같은 경우는 1번 현이나 2번 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늘잖아요. 1번 현이 밑에 거예요? 위에 거예요? 우리가 악기를 맸을 때 네. 제일 밑에 줄이 1번 현입니다. 제일 가는 줄. 네. 제일 아랫줄. 그쵸. 1번, 2번 현 같은 경우는 하나로만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지. 네. 3번 현부터는 중간에 가는 현을 심지를 넣어놓고 거기 위에다가 뺑글뺑글 감아가지고 회오리 감자처럼. 네네네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1번, 2번 현 같은 경우는 그냥 철사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늘고 밴딩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요. 현을 밀어 올려서 피치를 올려요. 그러니까 음을 보여주세요. 높인다는 얘기인 거죠. 자, 원래 음이 만약에 이거다. 근데 여기서 밴딩을 하면 이런 삐용 갑자기 음이 올라갔었죠. 네, 이런 식의 기술을 쓰다 보면은 너무 흥분하면은 줄이 끊기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비일비재하고 사실 뭐 어떤 상황에 의해서 외부에서 오는 어떤 자극들로 인해서 공연에 문제가 있었던 적은 교회에서 이게 또 제가 그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목사님들이 주야 할 때 그렇죠. 교회에서는 밴드 음악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음악 소리를 크게 올리진 않거든요. 그래.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악기를 배우려고 이제 CCM 음악을 하시는 전도사님께 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분이 하시는 밴드가 있었어요. 그분이 전도사님인데 락 음악을 하셨어요. 뭐 네. 어때? 네. 뭐 어때? 락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했던 거죠. 예레미 같은 밴드도 있는데. 그쵸, 그쵸. 예레미를 아시는군요. 네. 모를까요? 그래서 저희 거의 이제 락의 한 장르 중에 메탈이라는 장르가 있는데 그 메탈이라는 장르는 소리를 좀 크게 내줘야 좀 맛이 나는 음악입니다. 그치. 그래서 한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그 밴드와 함께 저희가 제자들이 이제 게스트로 서는 무대였는데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향 장비도 저희가 다 이제 가지고 갔었던 거죠. 그 교회에 있던 원래 음향 장비로는 락 음악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외부 음향 업체랑 같이 해서 가가지고 교회가 진짜 떠나갈 듯이 큰 소리로 저희가 공연을 했죠. 그랬더니 공연을 하는 중간에 네. 저희 앞쪽에 그 저희가 공연하는 장소에 문이 있었단 말이죠. 그 문이 벌컥 열리더니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어떤 아저씨가 막 뛰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지를 하긴 했지만 그분이 오신 이유는 너무 시끄럽다. 여기가 도대체 민가가 있는 곳인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들어오셨던 거죠. 저희가 그분에게 안 좋은 기억이 될 수도 있겠죠. 교회 건물 밖에서 들어오셨다. 그렇죠. 교회 밖에까지 이게 락 음악이다 보니까 사운드가 멀리 가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온 거죠. 흙방음이 따지면. 거의 안 되어 있던 그쵸. 그런 건물이었구나. 네. 교회가 건물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좀 오래되었던 건물인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요즘은 그래도 네. 이제 그 새로 만들어지는 개척교회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흙방음을 좀 작게나마 네. 하고는 있고, 또 제가 1회 때 같이 방송을 했던 그 장재영 씨 테너, 네. 그분은 또 이제 테너시면서 저한테는 또 형님이면서 또 네네. 그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서 그분이 또 이제 교회 그 청년부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뭐 음향 관련, 촬영 관련 이런 것들 뭐 정보를 저랑 또 이래저래 뭐 옥신각신하면서 또 많이 받아가셨는데,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이제 도전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는 반면 네. 이제 그냥 사역에만 그냥 설교와 그쪽으로만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고, 그거는 뭐 성향 차이니까 그쵸. 다른 그런 건 없다 치는데, 네. 근데 그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쵸. 한번 불러주셨어가지고. 네. 그래서 네. 그래도 좀 양해를 구하고 네. 그 뒤에 남은 공연을 조금 소리를 작게 해서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겨울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연주자들은 외부에서 불러주신다면 사실 날씨에도 관계없이 혹 한 번쯤은 외부에서 공연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겨울이잖아요. 네. 네, 겨울에 밖에서 공연을 해야 되는 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한테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12월 31일 날 네, 그 제야의 종소리, 타종식 같은 거 제가 보통 그때 북을 치거나 그럴 때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거 끝나면은 바로 1월 1일 날 그 해돋이 공연, 네, 그런 거 갈 때가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 둘 다 뭐 밤이냐 아침이냐 차이지 둘 다 춥기는 엄청 춥단 말이죠. 너무 춥죠. 이제 우리 같이 악기들 하는 사람들은 손가락 얼어 들어갑니다. 지금 내가 연주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나 몰라. 제가 관악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무슨 악기 해보셨어요? 수자폰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큰 거, 제일 네. 큰 거. 튜바죠, 튜바. 네. 튜바를 이제 마칭 형태로 바꾼 것이 수자폰인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군악대를 나왔습니다. 네, 군악대에서 그 행사를 나갔어요. 네. 네, 12월 31일에 네 이제 나가서 1월 1일 넘어갈 때 이제 카운트를 하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저희가 다 관악기를 들고 나가가지고 그 추운 날씨에 네 1월 1일 딱 되었을 때 팡파레를 불고 하는 그런 행사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 관악기는 저희가 숨을 불어넣는 악기잖아요. 네네. 피리깨비님이 하는 것처럼. 근데 관악기는 불다 보면 침이 고여요. 근데 네. 침 뽑는 구멍 있잖아요. 있죠. 근데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침을 뿜어낼 수는 없잖아요. 즉각적으로 컨트롤이 안 네. 되는구나. 그때 제가 연주를 했던 곳이 어디냐면 네. 강원도 원주입니다. 원주. 강원도. 네. 이미 뭐 끝났죠? 겨울에 시원하고 여름에 따뜻한. 네. 와, 너무 추워가지고 네. 그 침이 계속 얼어요. 그러니까 안 빠져. 네, 저희가 이걸 피스톤을 눌러가지고 음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음정이 안 눌려. 피치가 올라가거나 그런. 아니 그게
네, 계속 불면서 이걸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네, 움직여주면서 이게 안 얼게끔. 네. 안 불 때는 계속 숨 안 넣으면서 이걸 피스톤을 계속 눌러줘야 되는 그것도 거예요. 베이스처럼 네. 그때 연주처럼 기름 잘 쳐줘야 되고. 네, 그런 거죠. 그런 이제 자연에 의한 어떤 또 불편한 점도 있긴 있었어요. 사실 요즘에는 그 저희가 연주를 하는 장소들이 환경들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뭐 이렇게 좀 뭐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거의 없는 편인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네, 제가 또 특히나 뭐 연주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어서. 네. 근데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시잖아. 네. 열심히 해야죠. 네. 그죠? 네. 최근에 또 녹음을 하나 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최근 뭐 사실 몇 달 되기는 했는데 네. 저희가 속해 있는 이 대구라는 지역에서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에 함께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랑 하고 같은 계신, 방송은 아닌데. 네, 맞아요. 조진영 씨의 네, 진영쌤. 미도라는 곡에 제가 베이스 기타 연주로 참여를 했어요. 미도가 무슨 뜻이죠? 무슨 곡이? 어떤 곡인가요? 네, 대구에 진골목이라는 곳이 있죠. 네, 중구에. 동성로 중구. 네네, 그쵸. 거기에 1982년도부터 30년 넘도록 운영이 되고 있는 미도 다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나 가본 거 같은데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쌍화탕 팔고. 쌍화차. 쌍화차. 네, 쌍화차를 팔아요. 네, 이 쌍화차가 유명하고 한 번 가봤어, 한 번. 네, 이곳이 그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해서 그 동네 자체가 약간 좀 고즈넉한 분위기가 그쵸. 있더라고. 네네. 그래서 뭐 어떤 좀 장소적인 아름다운 것도 있고 3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이곳을 유지해온 것도 있고 그래서 이곳을 배경으로 한 어떤 음악이 사실 몇 곡 있어요. 거기 약장골목 근처에. 네네. 그래서 이 조진영 씨도 이 미도 다방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노래를 한번 써본 것이죠. 노래 가사도 너무 좋고 멜로디도 너무 좋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베이스 연주 의뢰를 주셨을 때 정말 너무 좋은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가서 연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영쌤 노래에서 한약 냄새 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조진영 씨의 미도, 이재훈 씨의 추천으로 함께 듣고 오시죠. 낡은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빛바랜 구두를 닦아내보니 주름진 얼굴은 세월에 그래 여전히 신사티가 난다. 하얀 얼굴에 붉은 입술 굴먹여 다려진 비단 옷 입고 예나 지금이나 곱디고 그대 여전히 벗이 되는 곳 미도 세월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진구 목 한켠에 미도다방
진구 목 한켠에 미도 여러분은 지금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피리깨비의 우리 동네 예술가를 듣고 계십니다. 네, 조진영 씨의 미도 다방 어떠신가요? 듣고 왔습니다. 한약 냄새 나요. 노래에서 한약 냄새 나요. 뒷부분에 꽹가리 연주 나온 거 들으셨죠? 그거 내 거라면서. 네, 맞아요. 피리깨비님 거예요. 네, 학교에 갖다 놨는데 그 재훈 씨가 들고 가가지고 네, 소리가 너무 좋아서 이거 꽹가리 연주하신 뮤지션이 변성환 씨인데 그분이 그 악기를 연주하더니 이야 이거 이렇게 소리가 쫙쫙 잘 달라붙는다 이러면서 거의 엄청 좋아하셨어요. 녹음용에 가까워요 그게. 네. 그 꽹과리도 종류가 있는데 이제 순 매고 안 매고 그래가지고 좀 되게 높고 쨍한 소리 내는 게 거의 뭐 그 상쇠라 그러죠. 네. 네, 그 사물놀이 할 때 제일 크게 꽹과리 치는 사람. 네네. 그거 용이 이제 순 매고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성환 씨가 들고 간 거 안 매고 조금 낮고 괭괭괭거리는 거. 네. 상쇠 말고 이제 짝쇠 칠 때 부쇠가 치는 거. 그렇군요. 네, 그거를 가져가셨어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미도라는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곡을 추천하신 이유는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곡에서 베이스 연주를 했고, 맞아. 실제 이 곡 연주하셨다 그랬죠. 네. 특히나 제가 조진영 씨의 목소리를 엄청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요. 네, 제가 잠시 서울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2016년도에 다시 대구로 내려왔어요. 근데 대구 내려오기 전에부터 조진영 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SNS를 통해서. 와, 대구 내려가면 이분이랑 같이 음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같이 하네. 네,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이 연주 녹음 전부터 해가지고 조진영 씨와 콘서트도 몇 번 했고요. 네, 그때 제가 품었던 그 마음이 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게 너무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피리깨비님께서 노래를 음악을 소개를 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이기도 하고 또 제가 녹음에 참여했기도 한 이 미도 노래를 추천을 해보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곡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요. 벌써요? 시간 꽤 지났습니다. 거의 50분. 와, 시간 가는 줄 몰랐네. 피리깨비님 잘하시네. 자, 이렇게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 이제 그 다음 곡을 또 소개를 해주시고 싶으신 게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어릴 때 베이스 기타 슬랩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엄지로 치는 거. 네, 맞아요. 네. 연마하기 위해서 연습했던 곡인데요. 윤도현 밴드의 가리지 좀 마라는 곡이 있고요. 그리고 제 인생곡입니다. 고 신해철 씨의 민물장어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이 노래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우리네 삶이 흘러가는 모습을 이 노래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곡들이 이제 베이스 주자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베이스 주자들이 또 연주하기에 또 그 멋진 그런 곡들이다, 그죠? 네, 가리지 좀마 같은 경우는 베이스 연주자들이 한 번쯤 접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민물장어의 꿈은 모든 사람들이 한번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베이스 오프닝이라 그러면은 저 항상 김경호 씨를 예를 드는데 김경호 4집에 버려라는 곡이 있어요. 저는 그 노래를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두 곡을 마지막으로 이제 2025년 1월 을사년 첫 우리 동네 예술가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악 치료사이자 교수이자 또 베이시스트 또 그 선생님으로서 또 기타 연주자로서 또 지금 우리 동네 예술가 이전에 음치삼총사의 원년 멤버로서 함께 해주신
우리 이재훈 씨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피리깨비님의 방송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방송이었죠. 드디어 나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방송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네, 새해에는 2025년에는 항상 계획하신 일 잘 되시고 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애청자님들 다음에 뵙죠.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이젠 버릴 것조차 거의 남은 게 없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자존심 하나가 남았네. 두고온 고향 보고픈 얼굴 따뜻한 저녁과 웃음소리 고개를 들어 지워버리며 소리를 듣네. 나를 부르는 쉬지 말고 가라는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다가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익숙해가는 거친 잠자리도 또 다른 안식을 빚어 그마저 두려울 뿐인데 부끄러운 게으름 자잘한 욕심들아 얼마나 나이를 먹어야 마음의 안식을 얻을까. 하루 또 하루 무거워지는 고독의 무게를 잡는 것은 그보다 힘든 그보다 슬픈 의미도 없이 잊혀지긴 싫은 두려움 때문이지만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으며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는 정말로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